이번에 정말 쬐끄만한 망작이 나오겠구나. 이 MOC 창작품이 복원비가 65만원인데 그러면 정말 이 제품과 이 제품 비벼볼만 합니다. 레고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래친구들, 레고하는 아빠 고래아빠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8월 신제품이죠. 76261 스파이더맨 최종 결전 되겠습니다. 제품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00피스 그리고 157,900원에 발매된 제품입니다. 우선 리뷰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제품의 배경 설명,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건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디자이너 별명이 미스터 좀비네요. 뭐 좀비를 귀엽게 부르는 거겠죠. 아담 그라바우스키라는 레고 디자이너고요. 아담 그라바우스키가 만들어낸 제품 중 대박 제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작 몇 가지만 살펴보면 40433, 1989 배트모빌, 76161 배트윙이 있고요. 76139 배트모빌, 76240 배트모빌 텀블러, 최근에 나온 76252 배트케이브 섀도우 박스까지 소형 제품들부터 대형 제품들까지 DC 쪽 유명 제품들은 다 이분이 만들었네요. 마블도 역시 있습니다. 76192 엔드게임 최종 결전, 76178 데일리 뷰글, 76209 토르 해머, 76029 아이언맨 대 울트론, 76060 닥터 스트레인지의 생텀 생토럼 등 레고 슈퍼히어로즈 테마의 한 시대 획을 긋는 굵직한 마블, DC 제품들은 다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고 디자이너는 마블 코믹스나 DC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영화 속 명장면을 레고로도 잘 고증해 표현해온 분이라서 리뷰 전부터 아주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자이너는 믿고 볼만한 분인데 이번 신제품은 어떤 구성과 형태일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슝! 먼저 76261 제품의 박스 아트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서 자유의 여신상 주변으로 펼쳐진 빌런들의 치료를 위해 벌이는 최종 전투를 묘사한 제품이고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설치하는 공사 중인데 그 현장을 배경으로 미니피규어의 표현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총 9개나 되는 피겨가 들어있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박스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전투신을 묘사한 모습인데 피터 3로 불리운 앤드류 가필드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MJ를 구하러 몸을 던지는 모습을 연출해둔 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래엔 기믹 설명도 나와 있는데 네드가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를 달고 날아오르는 연출, 자유의 여신상 헤드 밑에서 샌드맨의 손을 볼 수 있는 설정,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뒤쪽에 생텀 생토럼으로 가는 포털이 열리는 기믹이 보입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구성은 7개의 봉지, 조립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조립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단 재밌습니다. 튼튼한 디오라마 베이스 위에 자유의 여신상 헤드를 만드는 과정과 헤드를 완성한 뒤 공사 현장에 가설치 작업대인 비계를 만드는 과정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봉지마다 미니피겨를 조립하고 소품을 만들어주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바로 완성 후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니피겨를 살펴보면 총 9개의 미니피겨가 들어있고 크게 삼스파라 불리우는 스파이더맨 3명, 피터 파커의 조력자 3명, 빌런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터 1,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입니다. 일단 스파이더맨은 이전 7618호 생텀 작업장의 스파이더맨 미피와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슈트 중 이 인티그레이티드 슈트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중에 맞게 넣어준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에 피터 파커의 헤드와 헤어를 하나씩 또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톰 홀랜드의 웃고 있는 표정과 놀라는 귀여운 표정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연출이 가능해 좋았습니다. 다음은 피터2,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한 스파이더맨입니다. 박스에는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라 적혀있는 피겨인데 이 미니피겨는 요즘 스파이더맨 미니피겨에서는 볼 수 없는 은색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이 미니피겨도 역시 헤드와 헤어를 넣어줬는데 보통의 미니피겨의 모습이라 큰 특징은 없네요. 하지만 올드레고에만 들어있던 토비 스파이더맨이 이번에 나와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다음은 피터 3,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입니다. 어스파라 불리우는 이 미피도 앞서 설명한 토비 스파이더맨 이상으로 이전 버전이 굉장히 비싸서 레고로 구매할 엄두가 안 나는데 이번에 구성에 포함되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같이 넣어준 헤드와 헤어가 대박입니다. 앤드류 스파이더맨의 헤드 표정과 올린 헤어의 모습까지 커스텀 피규어 못지않게 표현해줬습니다. 3명의 피터를 세우면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영화뿐만 아니라 레고 제품으로 보게 되다니 뿌듯했고 모든 스파이더맨의 구성과 퀄리티가 저는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닥터 스트레인지와 네드, MJ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최근부터 계속해서 연질이 있는 소재의 망토를 함께 넣어주고 있는데요. 프린팅도 크게 변화가 없고 이번 제품 속에서 특이한 점은 딱히 못 찾았습니다. 요즘 흔해져서 그렇지 사실 괜찮은 마블 미피 중 하나고요. MJ의 경우 헤드 외에 특유의 웃음 짓는 모습을 넣어준 것은 좋았지만 그 외에 외에는 기존과 크게 다른 부품을 사용했다던가 하는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헤어만이라도 영화에서처럼 묶은 헤어를 넣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다음은 스파이더맨의 단짝
네드인데요. 제가 네드를 예전에 한번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것처럼 만들고 싶어도 조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야구 점퍼를 구하는 것과 노란색 팔만 따로 구하는 게 번거로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쁜 점퍼를 입혀서 내어줬고 기존과는 다른 5대5 헤어를 사용한 점이 참 마음에 들었네요. 자, 다음은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 5명 중 3명이죠. 닥터 옥토퍼스, 그린 고블린, 일렉트로입니다. 닥터 옥토퍼스는 지금까지 많이 내주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주름진 얼굴의 프린팅과 상하체에 가득한 프린팅까지 꽤 디테일하게 표현되었고요. 문어팔의 만듦새도 보기엔 심플한데 가동이 좋아서 연출하기도 편리했습니다. 그린 고블린 같은 경우에도 주름진 얼굴, 고글의 헤드 표현, 후드를 표현한 상체 프린팅은 참 좋았습니다. 사실 하체도 신경 써주면 좋았을 텐데 프린팅이 없었고 삼스파처럼 그린 고블린 헤드를 추가로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호박폭탄 소품이나 괜찮은 고블린 글라이더를 함께 넣어줘서 그렇게 크게 아쉽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렉트로입니다. 이번 일렉트로 미피는 완벽합니다. 일렉트로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출시를 기다리다 그냥 조합해 만들곤 했었을 텐데요. 일단 헤드 쪽에 흐르는 전기의 표현이라던가 상하체의 프린팅, 그리고 가장 훌륭했던 게 바로 이 전기뱀장어 같은 그의 일렉트릭 파워를 표현한 투명한 노란 브릭이었습니다. 이를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 인피니티 스톤도 8개를 넣어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진 미피는 이 제품에서 단연 일렉트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유의 여신상은 딱 헤드 부분만 들어있고 디자인은 소시지 브릭으로 눈을 표현한 게 귀엽지만서도 저도 헬멧 시리즈를 많이 복원해보고 만들어봤지만 헤드를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디자인이 매우 좋았고 자유의 여신상을 구릿빛으로 표현한 색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헤드가 베이스판 위에 올려져 있는데 베이스에 연결되는 부분이 안정적인데다 디오라마 형태이다 보니 전시에도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마인크래프트 헤드로 주문을 가둔 포켓 디멘션을 표현한 브릭, 공사장에서 쓰는 발전기 2대와 미니피겨를 가두기 위한 탄성 좋은 연질 소재의 거미줄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씬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2, 3층의 비계를 심플하게 표현해줬고요. 전투씬에서 미니피겨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투명 브릭 3개를 넣어줘서 미니피겨를 입체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털도 빠지면 섭섭하니 이번에 이렇게 넣어줬네요. 헤드 패널을 열면 샌드맨이 나오는 점도 좋았고 샌드맨의 모래가 어디에나 깔린 설정도 재밌었습니다. 뒤쪽을 열면 생텀 생토럼으로 가는 포털이 나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다른 레고 디자이너 저스틴 램슨을 오마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76118 생텀 생토럼을 만들었다고 소개드렸던 저스틴 램슨은 70840 아포칼립스 버그라는 제품도 만들었었는데요. 저스틴 램슨의 아포칼립스 버그 제품과 이번 제품 자유의 여신상 전면부가 사실 매우 흡사합니다. 월계관 부분에 사용된 브릭을 제외하면 전면부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얼굴 부분을 차용하면서 전투씬에 설정한 기믹들 때문에 위와 뒤쪽만 약간 디테일을 다르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영화 속 의미보다는 저스틴 램슨에 대한 이스터에그가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보이시는 76261 발매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900피스밖에 안 된다고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900피스로 발매가 되었고 이 창작품은 3000피스를 웃돕니다. 그렇게 되면 스케일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정말 쬐끄만한 망작이 나오겠구나 했었는데 정말 조립해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현 시점에서 모으기 어려웠던 3스파이더맨을 이제는 완성할 수 있다는 점, 추가로 싱크로율 좋은 네드와 3명의 빌런을 얻을 수 있고 디오라마 형태이기 때문에 단독 전시가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최종 결전 레고를 꿈꾸던 분들께는 레고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이제는 값비싸진 레고 무비 아포칼립스 버그와의 조합, 싱크로율과 표현은 좋지만 이 보건비가 굉장히 비쌌던 MOC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번 레고도 다른 마블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할인할 시기가 분명히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57,900원인데 20% 할인하면은 거의 한 12만원대로 들어오거든요. 이 제품을 12만원대에 구매하시면 이 MOC 창작품이 보건비가 65만원인데 12만원, 65만원. 그러면 정말 이 제품과 이 제품 비벼볼만 합니다. 자, 이 제품에서 제가 아쉬운 점은 딱 한 가지예요. 리자드라는 캐릭터가 이 미피 구성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리자드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꾸준히 빌런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줘서 스파이더맨 레고로도 한 번쯤은 출시될 법한데 영 안 내줍니다. 제가 예전에 이 MOC를 복원하면서 미니 피규어도 한번 구성으로 복원을 해봤는데 조형이 사실 복원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표현하기도 어렵고 레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레고에서 조형을 만들거나 새로 출시하려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같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소박스를 추가해서 리자드를 넣어서 발매해준다면 당연히 구매할 의향이 있죠. 레고
기대해도 될까요? 아쉬운 부분이 단 한 가지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제품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3스파라 불리우는 각자의 세계관 속 스파이더맨의 구성을 이제는 우리가 레고로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자유의 여신상의 전투를 기억하는 팬분들이 그 감동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제품 한번 조립하시면서 추억을 다시 되살려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준 선물 같은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고래 친구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래와 레고하는 그날까지 그럼 이만.